안녕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107쪽으로 가볼게요. 생물 다양성을 왜 보존해야 할까? 생물 다양성 매우 중요하죠. 생물이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뜸뿌기. 자, 뜸뿌기 멸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 자, 오늘 수업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뜸뿌기는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멸종위기 생물로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죠.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뜸뿌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요에도 뜸뿌기 노래가 있는데, 자, 이 울음소리와 함께 뜸뿌기 동요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뜸뿌기. 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자, 동요가 아주 슬프게 들리는데요. 뜸뿍 새, 논에서 울고. 자,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2급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죠. 자, 이번 단어를 공부하면 이 뜸뿌기를 우리가 멸종 위기에서 보존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서 멸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지를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정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처음 분에 잘 볼게요.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생태계 평형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생태계의 평형은 어떨 때 잘 유지되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 다양하다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은 요겁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순서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면 자, 생태계가 다양하면 먹이 사슬이 이렇게 복잡하게 됩니다. 자, 잘 보면 밑에 자, 과실, 요 나무에서 이 과실, 도토리가 쥐나 다람쥐가 먹게 되죠. 그러면 이 쥐는 또 메뚜기를 먹게 됩니다. 메뚜기는 또 나무에서 과실을 먹고 근데 이 메뚜기는 개구리에 잡혀 먹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뱀에 잡혀 먹고 뱀은 다시 독수리에 잡혀 먹고 자, 나방. 이 나방은 이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는데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그리고 나방은 다시 휘파람새에 잡혀 먹고 휘파람새는 독수리에게 잡혀 먹고 심지어 독수리는 한 번에 뛰어넘어서 다람쥐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자, 쥐는 메뚜기와 과실을 먹고 뱀에게 잡혀먹고 개구리는 나방과 메뚜기를 잡아먹는데 독수리한테도 잡혀먹고 뱀한테도 잡혀먹고 이렇게 사슬처럼 이런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가장 제일 위에 있는 독수리가 가장 잡혀먹는 게 없죠. 근데 참고로 이 독수리를 잡거나 우리가 잡아먹는 사람, 먹는 생물체가 있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나쁜 놈이에요. 뭐 농담으로 하자면.
자, 여하튼 이렇게 자연 생태계는 생물 종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하다 보면 이렇게 먹이사슬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면 먹이사슬이 복잡해지죠. 이럴 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된대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밑에 있습니다. 1, 2,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생물의 다양성이 높으면 1번, 먹이사슬이 복잡해져서 2번, 최종적으로 3번,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그럼 거꾸로 3번,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려면 쭉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 오른쪽은 생물의 종류가 적은 생태계고 왼쪽은 다양한 생태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러지 않지만 그림상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자, 어디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될까요? 밑에 1, 2, 3번에 의하면 왼쪽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면 요 생태계 유지가 잘 유지될 겁니다. 평형이 유지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평형이 유지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거를 배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자, 활동. 뒤지가 사라진다면, 뒤지가 뒤져버리면 생태계에는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생태계 종류가 적은 상태의 뒤지가 사라지면, 수리부엉은 먹을 게 없어서 수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멸종을 합니다. 그리고 뒤지는 메뚜기를 잡아먹는데 뒤지가 사라지려면 메뚜기를 잡아먹던 뒤지가 사라지니까 메뚜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자, 메뚜기 수가 증가해서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리부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의 수가 변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게 변하고 있죠? 아예 없어지고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생태계 평형이 수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평형이 유지가 되지 않는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왼쪽으로 가봅시다.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생태계는 뒤지가 사라집니다. 뒤지가 사라지면 수리부엉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수리부엉의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지가 사라지면 뒤지가 먹던 이 메뚜기는 엄청 늘어나겠지만 이 메뚜기는 생쥐나 참새에 의해서 또 잡아먹어요. 그래서 메뚜기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다른 생물들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수리부엉의 수들은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수리부엉의 수도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뒤지가 사라진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나고 그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생태계 유지도 더 잘 된다는 말이죠. 자, 왜 뜸뿌기를 우리가 멸종 위기에서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수업 시간에 이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참고로 교과서에 있는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생물의 종류와 다양한 생태계. 뒤지가 사라져도 수리부엉이는 생쥐, 오리, 참새 등을 먹고 살 수 있고 메뚜기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먹이사슬에 따라 새로운 생태계 평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었고 자, 생물의 종류가 적은 생태계. 자, 뒤지가 사라지면 뒤지를 먹는 수리부엉이도 사라지게 되고 엄청나게 수가 변해버렸죠. 메뚜기는 천적이 없어 그 수가 급증하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은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물 종류가 적은 생태계는 생태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멸종위기 생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제적인 사이트, 이거는 한국 사이트입니다. 자, 1번 여기 사이트로 쳐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The IUCN Red List, 자, 빨간색 멸종위기의 그 리스트인데 여기 Threatened 종, 위기의 종이라는 거죠. 위기의 종의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한번 영어이지만 우리가 한번 끄적끄적 해보세요. 자, 한국 사이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여기로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에 들어가서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을 클릭하면 한국의 멸종위기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108쪽 계속 나가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생물과 나무와 그리고 애완동물과 상호작용하죠? 그리고
각각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무는 나무, 돼지는 돼지, 바다의 생물은 바다, 물고기는 자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대로 우리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생물이 멸종을 하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생물이 멸종을 하지 않으면 다양성은 유지가 되고 생태계의 평형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멸종을 하면 파괴된다. 반대로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멸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정리하면 생물 다양성을 보전, 멸종을 하지 않고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전을 하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그림으로 우리가 배움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아래 그림 보죠. 해달, 성게, 자이언트 겔프라는 미역 다시마 종류가 있는데, 아래 그림은 어떤 해양 생태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생태계에는 거대한 다시마의 일종인 자이언트 겔프가 있고, 이것은 해조 숲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조 숲, 이런 것들이 숲을, 바다에 있는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숲에는 소라도 살고 성게도 살고 조개도 살고 불가사리도 살고 있죠. 중간에 해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물고기들도 살고 있고, 자, 숲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달, 성게, 자이언트 겔프의 먹이 사슬.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해달이 성게를 품에 안고 올라가고 있죠? 얘는 성게를 사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해달이 성게를 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게에서 해달로 화살표를 그리면, 아, 성게는 해달에게 잡혀 먹는구나, 이걸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성게들이 여기 해조숲, 자이언트 겔프 근처에 막 있죠? 이 말은 뭘까요? 성게들이 자이언트 겔프를 먹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먹이 사슬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달. 해달은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데, 이 해달을 우리가 인간이 집중적으로 사냥해버리면 생태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측될까요? 자, 요 그림에서 해달이 만약에 사라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일 시간 예측해 볼게요. 자, 힌트를 줄게요. 해달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성게를 잡아먹으면서 성게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이 성게는 자이언트 겔프, 이 해조숲을 먹고 살죠. 그러면 해조숲이 적당하게 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힌트를 통해서 내일 해달이 사라지면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해양 생태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해봅시다. 108쪽 밑에 그림으로 갈게요. 생물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까요? 처음에 이런 혜택을 줍니다. 식량, 의복, 지불 재료를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량, 고기, 야채를 주죠. 생물들. 그리고 의복, 우리가 모카씨에서 얻은 모카에서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불 지을 재료, 나무는 우리에게 지불 지을 재료를 줍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대장균이 살고 있는데 그 세균에서 원핵생물이죠. 의약품을 우리가 개발했어요. 비만과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 세균에서 산업용 재료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효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효소를 요 대장균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 효소를 수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효소를 통해서 우리 과학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빨리 해주는 촉매 물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균에서부터 의약품이나 산업용 재료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대우림, 우리 공기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화초나 나무들이 빨아들여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줘. 그리고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여러 가지 생물들이 바닷물 속이나 아니면 강물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해 줍니다. 흡착을 통해서. 자, 그래서 깨끗한 공기와 물도 우리가 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여가 활동, 나무, 그리고 계곡에서 우리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식량 제공, 의복 재료, 집 재료, 의약품 재료, 산업용 재료, 깨끗한 공기와 물, 자, 나무와 물 속에 있는 식물을 통해서 공기와 물을 제공합니다. 공기와 물을 정화해 주죠. 그리고 휴식과 여가 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연이 아름다움 주는, 자, 자연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과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과 여유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시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제목,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생물 다양성 유지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면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물을 인간에게 도움만 주는 자원으로만 여긴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들은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죠. 멸종하게 되죠. 멸종한다면 생물 다양성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도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생각. 그러면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유지되고 그리고 멸종 위기의 생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멸종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생태계의 평형은 유지되면서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계속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잘 기억하고 내일 수업에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땡땡할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생태계 평형의 유지가 잘 된다. 높아야겠죠. 자, 멸종이 일어난다면 뭐가 줄어들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이 멸종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래서 멸종이 일어나 땡땡이 줄어들면 사람을 포함한 영향을 받아 파괴될 수 있다. 자, 요게 뭐죠? 생물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에 파괴가 옳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뜸뿌기가 멸종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필요성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존할지를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